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약 5배 늘어났습니다. 쌀 수입이 늘어났다면 흔히 식량난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특정한 이유로 북한 내 쌀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쌀은 10만 톤이 넘습니다. BOA가 중국 세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이 기간 중국으로부터 장립종과 단립종을 합쳐 모두 10만 2천여 톤을 수입했습니다. 액수로는 4,700만 달러 상당입니다. 2019년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쌀 수입량은 올해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8,000여 톤이었습니다. 수입액도 약 986만 달러로 올해의 20%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의 쌀 수입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해 5배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격이 저렴한 다른 곡물보다 유독 쌀 수입을 늘린 사실에 주목하며 식량난이 아닌 늘어난 쌀 수요를 북한 정권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수백만 톤 단위의 식량이 북한으로 유입됐던 고난의 행군 시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식량난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체 곡물 수입량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현재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다면 가격이 저렴한 옥수수를 더 수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ne way to look at it is the total value of the grain import, wheat and rice and sorghum or corn or, all together. If they're buying more rice and buying less wheat, that might tell you they're not so bad off. If they're really bad off, they'd be importing corn probably. 한국의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북한 당국이 양곡 판매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쌀 공급을 시작했지만 이 양곡 판매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양곡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쌀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공급된다면 굳이 수입할 이유가 없을 텐데 북한에서 생산하는 쌀이 그에 모자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의 올해 1월에서 5월 대중 밀가루 수입량은 3만 9천여 톤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수입량 8만 4천여 톤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한된 외화를 쌀 수입에 쓴 사실에 주목하며 이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인파나 구조물이 만들어낸 붉은 빛이 포착되면서 다음 달 27일 열병식 개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30일 김일성 광장 서쪽 지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BOA가 살펴본 결과 대규모 인파나 구조물로 추정되는 빨간색과 하얀색 점이 식별됐습니다. 해당 점의 면적은 가로 세로 70m 정도로 측정됐는데 인파가 만들어낸 형상이라면 군중이 빨간색과 하얀색 수술과 꽃, 깃발을 손에 쥐고 흔드는 것으로 인파가 아닌 경우에는 김일성 광장 중심부에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구성된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을 약 한 달 앞둔 시점부터 늘 주민들을 동원해 김일성 광장에서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미군 당국이 B-52H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일본과의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지목하고 영내 안보와 평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3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공군의 B-52H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영내 동맹과 파트너를 지원하면서 적도는 경쟁자의 모든 영향력이나 침략을 저지하는 태평양 공군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영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공군의 B-52H 장거리 전략폭격기는 지난 28일 오키나와 공역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한 데 이어 30일에는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집중하기보다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북한에 대한 다음 단계 대응책을 주제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전직 북한 정보담당관을 초청해 주최한 세미나입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 카운슬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국장은 29일 이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 문제는 장기전이라면서 현재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지렛대 중 하나는 세컨더리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again, I guess the first example is the secondary sanctions. We're at the point now with Russia and China where we should be much more will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go after any company in Russia or China that has anything to do with supporting North Korea. We need to be much more aggressive and proactive and really make sure that we're not just trying to get Moscow and Beijing to rein in their folks who are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갈로스카스 국장은 또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And I'm not saying we're going to try and cause a rebellion in North Korea, but what I am saying is that with a really targeted full court press on the information front, you can accomplish two things. Number one, you can reshape attitudes and reshape understanding in North Korea. 이어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도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을 변화시킬 지렛대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도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 유입에 매우 민감해한다면서 장기적인 대북 전략으로 외부 정보 유입을 강조했습니다. Fundamentally, we have to change the North Korean society. So we need to ge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North Korea recently, Kim Jong-un has been really cracking down hard. Recent report about very harsh punishments of people using South Korean words, accents, 테리 국장은 현재로선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과 실험 등을 중단시킬 단기적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한일 삼각공조와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 핵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14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장관급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국들은 지난달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타결된 공급망 분야 협정을 기반으로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 협상에서도 가능한 한 빠른 성과를 내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 계획된 높은 수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기술 지원과 역량 구축 등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국들은 IPEF를 통해 무역과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구글이 올해 2분기 운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튜브 채널 14,196개를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의 위협 분석 그룹이 30일 공개한 2023년 2분기 공고에 따르면 정치적 선전과 가짜 정보 캠페인 등을 다룬 채널들이 차단됐는데 이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13,614개 채널이 중국, 러시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글은 공고를 통해 폐쇄된 중국 관련 채널들은 대부분 스팸성의 컨텐츠였으며 러시아 관련 채널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러시아 연계 채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가 한국 내 접속을 차단했던 북한 체제 선전 유튜브 채널 2개를 폐쇄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